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저와 민주당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가 격화되고 또 이것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두고는 정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혐오와 적대를 통합과 관용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헌법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대통령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서 행사한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조롱하고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깨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상식과 정의를 아무것도 아닌 양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어왔네. 네. 편가르기는 비명 친명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차별 문제, 또 세대 간의 편가르기, 또 남녀 간의 편가르기, 어떤 편가르기도 저는 나라의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명 친명 편가르기는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편가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편가르기가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한때는 이게 언론이 되게 편의적으로 편가르기 용어로 쓰던 용어들인데 이게 거의 이제는 마치 이제 고착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내 이런 상황이 실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편가르기를 해소하고 이런 편가르기가 있다면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편가르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선거 예측은 사실상 선거 결과가 나오면 대체로 빗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선거 결과를 놓고 대체 이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국민의 실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실제 마음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선거 흐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만으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여론조사 지표는 나오고 있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 미치고 부정적 여론이 50% 중반대를 넘어서니까 국민의 60%가량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여당, 대통령의 실정에 의지해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 이건 아니죠.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더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국민들께서 확신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가 50%를 넘는 조사가 있었어요. 정권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30% 중반대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격차인데,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그것과는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다, 국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겠다, 시행하겠다, 이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무능과 실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국민들의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나, 그 원내대표의 직책을 수행했을 때는, 또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확장적 통합이었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조화를 통해서 확장적 통합을 일으켜 나가야 당이 강력한 힘을 갖고 경쟁력을 갖는다 하는 거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의 모든 의원은 다 찬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너무너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도 사실은 누군가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한 표 차이긴 하지만 가결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왜 그걸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되냐, 그건 당 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 지도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 왜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반론이 이제 있었는데, 양론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서로 격렬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격렬한 당내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결코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당이 그때부터 아주 치열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아주 대립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나 또 원내대표를 준비할 때나 늘 마음속에 큰 기둥으로 삼았던 당의 통합이라는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컸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가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 그날 있었던 어떤 얘기들 다 지금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 속에서 다 지웠고요. 오로지 그 생각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저의 결정을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오전에 제가 그 녹색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그때가 단식을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계를 넘었다. 단식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몸의 건강에 너무너무 큰 나쁜 영향을 준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하는 날이니까 끊임없이 우리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부결될 것이라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첫 번째 얘기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재명 대표 말씀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폭정이 너무 심해서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단식 외에는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당시 그 뒤로도 아마 더 단식이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서구청,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저나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겨야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은 참 잘했으니 선거운동을 지극정성, 성심성의껏 다 제대로 해서 꼭 이기자 하는 그런 서로의 다짐이 있었고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제가 갔다 오자마자 일부 보수 유튜버가 마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마치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거래를 시도를 한 것이냐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내보냈고 그 일부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고 나중에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그것을 인용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뿌리가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일부 의원이 그 얘기를 확인 없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저에게도 사과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고 확인을 했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럼 왜 제 목소리로 그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입으로 대꾸할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꾸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또 기사가 돼서 논란이 증폭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절 그에 대해서 응대를 하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하고 밝혔고 또 일부 의원이 내가 잘못 알고 얘기를 했다 하고 사과를 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뭐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때 그 잘못된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한 이런 얘기들이 일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없는 가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는 없죠. 다 됐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뭔가 사회에도 도움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일을 끊임없이 찾아서 하고 있어서 저는 늘 성원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요? 네, 뭐 아쉬워? 사랑한다? 성원한다, 해서 사랑한다? 네. 그래, 많이 사랑합니다. 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이거 안 해도